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김놈. 권놈입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주요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민간기업 한 50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 개정에 앞서서 경기도가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한다고 해서 조금 놀라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 4.5일제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에 따라서 노동법적인 이슈가 어떤 게 수반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오늘 영상은 이 주 4.5일제 도입의 관계자분들, 경기도와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네. 꼭 시청을 하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되는 영상인 거죠. 네. 그래서 꼭 시청을 하시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는 꼭 챙겨 가셔라. 그리고 많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희 네이버 카페, 일간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도 요약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기가 방에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뭔가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불안해. 굉장히 불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얼른 오늘 집중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에서 주 4.5일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과거에도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이렇게 단축을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했던 것과 현재 경기도에서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는 약간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쵸.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을 한 가지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으로의 단축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즉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었던 법정 근로시간을 법 개정을 통해서 단축을 했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었죠. 하지만 경기도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의 4.5일제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냐,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오늘은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에 이제 초점을 맞춘 노동법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제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주 4.5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나온 안이 세 가지인데요. 네.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로 네. 선택을 하도록 네. 그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안은 격주 주 4일제라고 해서 네. 첫 주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출근, 네. 그 다음 주는 하루 8시간씩 주 4일씩 이렇게 격주로 5일, 4일 이렇게 출근을 하는 그런 근무제입니다. 두 번째 안은 주 35시간제라고 해서 하루 7시간씩 주 5일 출근을 하는, 매주 그렇게 출근을 하겠죠. 그런 안을 내놨고요. 세 번째 안으로는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라고 해서 월화수목은 하루 8시간씩 출근을 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출근을 하는 네. 그런 안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4.5일제라고 해서 뭐 4일은 풀로 일하고 마지막 5일은 반만 일하고 이런 근무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도입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 며칠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다양하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이제 주 40시간에서 40시간제로 단축한다 했었을 때 이제 뭐 주 5일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쵸. 사실은 그때도 주 40시간으로 단축을 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라는 형태만 도입됐던 건 아니고 뭐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일하고 토요일 날에는 5시간 일하는 형태 그 다음에 주 6일 동안에 6시간 40분씩 나눠서 이렇게 총합 40시간 일하는 형태 이렇게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그때는 또 주 6일이네요. 네, 그때는 뭐 또 주 6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 4.5일제다라는 용어는 일단은 법에 없는 용어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지 한 주에 총 몇 시간이라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제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이에 따른 노동법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노동법적인 이슈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자면은 네.
1일 소정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일 소정 근로 시간이다. 그러면 네. 하루에 근로자랑 사업주가 이제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쵸. 아까 세 가지 안에 보면 어떤 건 7시간, 어떤 건 8시간, 어떨 때는 뭐 4시간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을 이 아까 세 가지 안에 도입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됩니다. 네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이렇게 깔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네. 우선 그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주 4.5일제의 근무 시간보다 많이 일을 하는 통상 근무자가 없다는 전제가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체가 통상 근무자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깔고 들어갔을 때 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일일 소정 근로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상 근무일이 하루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이 기준으로 네. 첫 번째 격주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8시간이 이제 정상 근무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주 35시간제는 뭐 매일 7시간이니까 역시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네네. 요게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상 근무일은 하루 8시간 근무일이 정상 근무일이 아니냐 이렇게 네. 기준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을 산정을 하는 기준 자체가 법에도 없고 이에 대한 명확한 뭐 해석례도 없기 때문에 네. 참 판단하기가 곤란한 측면은 있긴 하지만 네네. 현재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처리되는 기준을 뭐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입안 같은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네. 두 번째 도입안은 7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 도입안 마찬가지로 8시간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봤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주휴수당. 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주휴수당. 네네. 주휴수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네네. 특히 월급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이제 개근으로 일을 하시면 월급을 그대로 따박따박 받으시니까 네네. 크게 안 와닿으실 건데 네. 개근을 하지 않은 주가 있을 때, 즉 결근한 주가 있을 때는 주휴수당 삭감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결근일과 주휴수당까지. 그렇죠, 주휴일까지. 맞습니다. 그 주휴수당 삭감을 몇 시간으로 삭감을 할 거냐. 네. 이게 바로 일일 소정 근로 시간만큼 삭감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격주 주 4일제와 세 번째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는 결근이 있었을 때는 네. 결근한 그 시간 플러스 8시간만큼 주휴수당 삭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주 35시간제는 결근한 시간 플러스 7시간만큼의 네. 주휴수당 삭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휴 시간 자체가 1일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같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결근했었을 때 이제 삭감되는 주휴 시간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다음으로는 또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기반해서 어떠한 것들이 또 달라지나요? 네. 두 번째는 연차 휴가입니다. 네. 이 연차 휴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연차 휴가를 썼을 때 과연 몇 시간을 유급을 처리해줄까라는 네.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죠. 네. 그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았을 때 한계가 몇 시간으로 정산이 될 거냐 이런 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역시 두 가지 전부 다 1일 소정 근로 시간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네. 연차를 썼을 때에 몇 시간으로 과연 유급 처리해줄까라는 문제에서 이 세 가지 안을 좀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네. 첫 번째 격주 주 4일제 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를 썼을 때는 하루 근무 시간 자체가 8시간이니까 네. 그냥 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유급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역시 하루 매일 근무 시간이 7시간이니까 네. 연차를 썼을 때는 하루 소정 근로 시간 7시간만큼 유급 처리를 하면 된다. 네. 즉 그냥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세 번째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도 월화수목 8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를 썼을 때는 그냥 한 개의 연차, 즉 하루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네. 유급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금요일 네. 4시간 일하는 날에 네. 연차를 썼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도 그러면 하루 4시간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은 이때는 4시간만 네. 유급을 처리하는 즉 반차 개념으로
연차를 반개만 삭감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차를 썼을 때 이렇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자체가 1일 소정 근로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네. 첫 번째 안은 1일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 두 번째 안은 이제 7시간이기 때문에 뭐 언제 쓰더라도 이제 그 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개 연차 차감하면 끝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데, 네.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반차처럼 4시간이 이제 유급 처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 4시간이 이제 남아있다, 반차가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연차 미사용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연차 미사용 수당 역시 하루 소정 근로 시간 네. 곱하기 남은 개수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 격주 주 4일제 같은 경우도 남은 네. 개수 곱하기 네. 하루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으로 네. 미사용 수당 계산을 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 7시간 기준으로 남은 연차 개수 계산을 해서 네. 받으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 역시 하루 8시간 곱하기 남은 연차 개수 네. 이렇게 정산을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사용 수당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두 번째 케이스가 조금 억울하지 않나. 그쵸. 이렇게. 왜냐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한 주 기준으로 몇 시간인가요? 35시간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 케이스는 한 주 기준으로 몇 시간인가요? 3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연차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상당한 차이가 그렇죠. 나게 되는 거죠. 미사용 수당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두 번째가 조금 근로자분들한테 불리하지 않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소정 근로 시간이 많이 책정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일단은 요 관점에서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연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통상시급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네.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의 통상 시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차 미사용 수당, 네네. 그죠? 계산의 임금,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계산의 임금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통상 시급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네.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4.5일제를 도입을 한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보존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주 5일제, 주 40시간인 주 5일제의 통상 시급보다 분명히 시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받는 돈은 똑같은데 시간 자체는 줄어드니까 그쵸. 뭐 나누기 했었을 때는 그에 따른 이제 시급 자체가 그렇죠. 높아진다. 한 시간당 가치가 높아진다. 네, 그렇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 시급이 높아지면은 같은 한 시간이라 해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더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역시 높아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는 조금 통상적인 네.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과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도 이 네. 통상시급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통상시급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어떻게 노사가 합의를 하고 어디까지 보전을 하느냐 그 네. 보전 범위에 따라서 네. 통상시급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너무 보니까 딥해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시급이 높아질 거다. 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플러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한 시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통상 시급까지 살펴봤는데 네. 또 다른 노동법적인 이슈가 네. 어떤 게 있죠? 하나만 더 다뤄보자면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연장 근로 이슈입니다. 네네. 네. 앞에 저희가 전제를 깔았죠. 단시간 근무자가 아니다. 네네. 그러면은 법정 근로 시간은 그대로 있지만은 네. 소정 근로만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럼 소정 근로 시간은 초과를 하지만은 네.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내 연장 근로. 네. 아무래도 이게 법정 근로의 단축이 아니고 소정 근로의 단축이다 보니까 그쵸. 그 갭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를 초과하지만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있는 근로 시간과 네, 네네. 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라는 건 주 40, 18을 넘어가는 연장 근로다라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법 내 연장 근로라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시면은 지금 뭐 주 36시간이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주 36은 넘었지만 주 40은 안 넘는 거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법내 연장 근로, 즉 네. 소정 근로 시간은 넘지만 법정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 이 법내 연장 근로는 네. 추가로, 그래서 네. 추가는 받습니다. 네네. 추가로
한 배, 통상시급의 한 배를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산하지 않고 한 배만 받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를 하는 연장 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네.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케이스별로 한번 볼게요. 네네. 격주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네. 주 40시간 일하는 주는 당연히 추가 근로가 있으면 전부 다 연장 근로죠. 네네. 그러면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지만은 네네. 주 32시간을 일하는 주는 32시간 초과 40시간 이내는 한 배만 추가로 지급이 되고 네. 40시간을 초과를 해야지만 연장 근로로 인정이 돼서 1.5배를 지급받는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인 주 35시간제는 네. 주 35시간 초과 주 40시간까지는 법내 네. 연장 근로로 한 배만 추가로 받고요. 네. 주 40시간을 초과를 해야지만 연장 근로라서 네. 1.5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금요일 반일 근무제 세 번째인 금요일 반일 근무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금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36시간 초과 40시간 이내죠. 그쵸. 그 4시간 분은 한 배로 지급을 받고 네.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를 해서 주 40시간을 초과를 해야지만 네. 연장 근로로 인정을 네. 받아 1.5배가 지급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 4.5일제의 구체적인 안과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노동법적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뭐 향후에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뭐 주 4일제 혹은 주 4.5일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현재 영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의 주 4.5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정 근로 시간이 단축이고 네, 만약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 4.5일제 또는 4일제 도입은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입니다. 네, 그럼 노동법 이슈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한편에서는 주 4.5일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반도체 특별법이다라고 해서 근로시간 제한에 주 52시간 제한에 이제 예외를 두자 뭐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도 도입을 할지 말지 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준비를 해서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